상습범 포괄일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범한 A죄와 B죄. 갑이 범한 A죄와 B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속됐느냐, 접속되지 않았죠. 연속됐느냐, 접속됐다면 어땠다고 그랬어? 접속범, 그지? 접속범. 근데 그 시간에 그 장소는 아닌데 그 다음날 그러면 집합된 거지, 그지? 집합범. 근데 집합되지도 않아. 그런데 이 A죄와 B죄가 동종의 범죄라는 습벽, 상습성이라는 이 습벽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포괄해서 일죄라고 하고 상습범. 그래서 이제 형을 가중 처벌합니다. 상습범 총론 규정이 아니고 상습범은 총론의 규정을 가지고서 가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범죄에 개별 범죄의 규정이 있어야 해. 알겠죠? 그래서 각칙상 개별 범죄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되는데 그 처벌되는 규정이 어디냐? 우리 유인물을 조금 몇 장 넘겨봅시다. 쭉 넘어가 보자. 33쪽에 유인물 33쪽에 보면 오른쪽 제일 상단에 형의 가중감경 순서에서 그거 외워야 돼. 각특, 누법, 경작. 우리가 각칙과 총칙 중에서는 각칙이 특별법이죠. 그러니까 각칙이 먼저, 각칙상 가중이 먼저고. 그래서 이제 그 각칙상 가중, 그 각칙상 가중이 뭐냐? 거기다 써. 이게 상습범 가중입니다. 상습범, 특수범 가중. 각칙에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어. 특수범죄 가중 규정이 있어. 그래서 상습범과 특수범 가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총칙으로 와서 특수교사방조.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방조하면, 특수교사는, 원래 교사는 정범의 정한형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지, 교사는. 방조는 어때? 정범보다 2분의 1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에서 범죄를 범하게 하면 우리가 이제 특수교사, 우리가 특수간접정범이라서 특수교사라 하고, 특수교사는 정범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거 봐라. 특수교사. 특수교사는 정범의 형의 장기, 다액이 있고 단기, 소액이 있을 텐데 원래 교사는 정범과 동일하게 하죠. 정범의 형에. 그런데 특수교사는 어때? 정범의 형에 단기는 그대로야. 단기는 가중하지 않습니다. 장기만 2분의 1을 가중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출제된다. 특수방조. 원래 방조는 어때요? 정범보다 2분의 1 감경해야 돼. 필요적 감경입니다. 반드시 감경해야 됩니다. 방조범이 정범보다 더 악질이라도 법에 의해서 반드시 감경토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법정형에서 감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방조가 죄질이 나쁘면 방조범이 정범보다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어쨌든 법정형에서 감경을 하는데 원래 방조는. 근데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사주해서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 신임 순경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서장되는 총경이 말이야 신임 순경한테 어떤 일을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부하기는 곤란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사단장이 신병한테 어떤 일을 지시했다. 그럼 거부하기 곤란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그거 시키면 그거 거부하기 곤란하겠죠? 승혁아, 거부하겠냐? 네가 청와대 비서관인데 대통령이 좀 안 좋은 일을 시켰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그 충성이라고 생각하겠지?
충성이 약간 혼돈스럽지만 거부할 수 있겠어? 힘들 것 같지. 법은 거부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법이 기대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 가서 면접 시험 보지 않아요? 면접에 아주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가 상관이 불법을 지시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야.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너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 그럼 너를 안 뽑아. 면접에서. 적어도 면접 자리에서는 거부해야 된다 그래. 거부해야 된다. 그럼 이제 2차 질문이 오겠죠. 너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그 근무 평정권자인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너 혹시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어때? 그 자리에서 답변을 잘 못해. 그래, 그게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그 모범 답안 있잖아요. 모범 답안. 그 모범 답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접이야. 그런데 그 모범 답안에서 좀 더 아주 발랄하고, 그 다음에 못 들어본 고급진 단어를 사용해서 한두 단어. 전체가 고급질 필요 없어요. 한두 단어의 고급진 단어를 사용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좋은 득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은 평이하더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고급지면 그 사람의 실력이 좀 있어 보여. 언어는 그 사람의 실력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두세요. 어차피 합격할 거지. 지금 재미로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승혁이 너같이 대통령이 뭐 나쁜 일 시키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다음 정권 바뀌면 그 다음번 정권에서 반드시 교도소를 갔어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그 방조를 했다가 치지? 그럼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방조한 거잖아. 교사하고 방조했지. 그럼 방조는 어때?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의 출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은 기본적인 출제 방식은 여기에서 장기와 단기를 모두 이러면 맞아 틀려. 모두를 하면 틀리겠지.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 가중한다 하면 틀려. 그 첫 번째 출제 포인트고. 또 하나 시험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돼. 그것이 출제 포인트. 이 자체로 외우는 거 이제 그렇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 가중 사유는 뭐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가중한다는 게 뭐 경합법, 느범, 특수교사 방대 설명하였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별표. 거기다 써봐라. 사공절간 협상 체포 감화. 이것이 상습범 가중 처벌하는 거야. 검찰 시험이나 법원직에는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폴리스에만 특별해. 근데 이제 그것도 스무 문제에 나왔을 때, 스무 문제 나올 때도 나왔는데, 지금같이 40문제 가운데에서 한 27문제가 형법을 차지하게 되면 형벌론 부분에서 이런 것도 하나씩 나올 수 있으니까 100점 맞기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외우고 끝내는 거야.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인데, 사기, 공갈 없다. 횡령 배임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사기 공갈은 누가 치겠냐? 우리같이 못 산 놈들이. 횡령 배임은 누가 하겠어? 있는 놈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없는 놈들은 맨날 한다고 가중처벌하고 말이지. 상습성이 있다고 가중처벌하는데. 횡령 배임과 같이 돈 많은 놈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어때? 상습범도 없대. 상습범. 근데 재벌 총수들은 늘 저짓하잖아요. 교도소를 몇 번 들락날락하고, 우리 알고 있는 우리 휴대폰 많이 하는 그 회사의 그 대표들도 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다 그걸 했어요. 횡령배임을. 그죠?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도 간답디다마는. 근데 그런 거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돈은 있는 놈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도, 강간. 주의할 것은
알자는 주의하단 말이야. 강간, 강제, 추행 이런 것들은 있어. 그런데 강간, 치상. 여러분 결과적까지 한번 배웠죠? 치상은 고의범이니 과실범이니? 과실범. 과실범은 상습범 가중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실수를 버릇처럼 하는 건 없잖아. 버릇, 습벽으로. 실수가 습벽인 사람은 없지. 일반 장난말로는 그렇지만 법에서는 그런 거 없다. 가중하지 않아. 과실범은 상습범 규정이 없습니다. 협박, 상해, 체포, 폭행, 감금, 아편. 그래서 여러분 뭐 하고 말 것도 없어. 봐라. 폭행, 상해 늘 하는 거지. 사실은 주먹질하는 못된 버릇 있는 놈들 많죠. 친구들 중에서도 있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폭행, 상해. 그 다음에 체포하고 감금은 같은 범죄다, 그지? 그러니까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어. 이해하시겠죠? 됐고. 상습범은 상습범.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으면 장기의 2분의 1 가중, 단기의 2분의 1 가중.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중하면 장기와 단기의 2분의 1씩 가중합니다. 모두 다. 가중한다.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 가중. 감경한다.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 감경해. 그런데 특수교사는 단기는 그대로고 장기만 2분의 1 가중하지? 그래, 이게 특별하다, 이야. 그래서 시험에 냅니다. 다음. 그 밑에 상습범에 직접 가중된 형을 규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강도장은 2분의 1 가중만 해갖고는 형량이 너무 부족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박 있죠. 도박. 단순 도박은 법정 최고형이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상습범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상습범처럼 단순 도박에 비하여 상습 도박도 그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만 가중하게 되면,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그러면 2분의 1 가중하게 되면 1500만 원의 벌금,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가중하는 형이 상습범의 상습성을 제기할 만큼 형사정책적으로 충분히 형이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벌금형 갖고는 안 되고, 자유형, 징역형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째야 돼? 특별한 가중된 형을 따로 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상습범에 직접 가중된 독자적인 형을 규정두고 있는 것. 그래서 강도장 아시겠죠? 강도장이 잘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워도 돼. 상습, 강도, 약장. 여기에는 상습범에 독자적인 가중형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이제 하나 더 해야 돼. 강도, 도박 설명했어. 이걸 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작물합의들 가중 처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취유인이거든. 약취유인. 예전에는 약취유인도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었어.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약취유인은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상습, 강도, 약장, 독자적인 형이 있다. 약취는 삭제됐다. 그러면 약취유인은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어 없어? 없다. 알으시겠죠? 이제 상습범은 이해해서 앞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쪽에 있는 상습범. 상습범은 상습범. 상습이 뭔가? 상습범 규정은 있는데 상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 형법전에 명확한 개념의 정의가 없습니다. 저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개념이 없어. 그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저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대법원은 이것을 습벽이라고 그래. 습벽이죠. 습벽. 말버릇 있지. 말버릇. 손버릇 있죠. 툭툭 치는 손버릇도 있고 그렇잖아. 말버릇은 또 뭐 누구나 대개는 말버릇이 있고 그지. 저거는 특별한 죄질의 범죄를 거듭 반복하는 습벽. 버릇은 버릇인데 범죄를, 그것도 같은 특별한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습벽 때문에 포괄해서 일조를 한다. 그래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규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없다고 그랬지. 없는 것들.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 1번 봅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제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게 언더라인 쳐야 그냥 읽지 말고 사실심 판결 선고 전. 우리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 배웠어. 기판력의 시적 범위 언제까지야?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야. 그래서 사실심이니까 언제냐? 1심, 2심이겠지. 1심, 2심에 판사가 망치 때릴 때 그때 시점까지가 어때?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재판에 흠결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거든. 그래서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판사가 최종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판력은 그 검토되는 그 시점까지 미친다는 거. 대부분은 법률 판단이니까 3심에서는 빠지고 말이야. 그래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 판결 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면소 동그란 면소 기판력이 있으니까.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에 확정 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동그라미 쳐 상습범으로 기소가 됐어야 돼. 그 다음에 슬러시로 나눠놓고 상습이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 내용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상습범에서는 봅시다. 이렇게 쭉 시간이 진행돼. 갑이 범한 A죄, B죄, C죄, D죄, E죄, A죄, 갑이 범해서 B죄, C죄, D죄, E죄, 뭐 F죄 이렇게 해서 범죄를 쭉 범했어. 그런데 이것들이 죄질이 동종이야. 그래서 사기 쭉 이렇게 했대. 여기에 C사기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어. 확정. 아시겠죠? 근데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됐어. 근데 확정은 두 가지. 첫째로 이 확정이 상습사기라는 죄명으로 확정됐다고. 그러면 상습사기로 확정됐으면 여기서 상습성에 관한 검토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습사기로 돼서 가중처벌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으면 이 상습사기로 형이 확정됐으면 여기까지 어때? 기판력이 다 미친다 이거죠. 기판력이 미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여기에 D죄 그러면 여기서 이 확정됐는데 확정 판결이 있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이전에 저질러진 죄를 만약에 여기서 D죄를 여기에다가 D죄를 기소했다면 이 기소는 이미 기판력이 미쳐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미 기판력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그래서 법원의 조치는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죄명이 단순한 시사기 그러니까 이것은 상습사기가 아니고 상습범으로 죄명이 상습범으로 된 게 아니고 뭐야? 기본구성요건. 이처럼 기본구성요건의 죄명으로만 확정됐다면 그러면 상습성에 이 재판할 때 상습성이라는 버릇에 관한 가중요소의 검토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대하여 기판력 미쳐 안 미쳐? 안 미치고 그러면 D죄가 기소됐다면 D죄는 기판력이 없으니까 어째? 다시 재판한다야. 알겠죠? 그래서 법원은 다시 재판 그래서 유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기
D죄뿐만 아니라 A, B, D, E, F 등 상습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알으시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기판력이 발생하려면 뭐를 따져야 돼? 확정된 죄명. 확정된 죄명이 뭐냐? 봐가지고 상습사기라면 기판력이 있고 분단이 되고 알으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2번.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상습사기에 일제로 포괄할 수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 사실은 별도로 기소가 돼야 된다. 아니, 거기 전후 사건에 대해 각각 주문을 선고해. 똑같은 이야기 보세요. 만약에 A죄, B, C, D, E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동종이 확정됐어. 그러면 동종이 확정되면 동종 사기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약사법 위반 포괄일죄. 약사법 위반은 영업범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약국 허가도 없이 약사 자격도 없이 이 사람이 면허를 대여해가지고 약을 판다고 쳐봐. 그럼 약사법 위반이 되죠. 근데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뭐 1년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했을 수도 있지 않아, 그지? 그렇게 되면 이게 약사법 위반에 포괄해서 일죄가 되는데 그 중에 동종의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건 포괄 일죄니까 그 기판력은 여기에 기판력이 미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이 확정되기 이후의 범한 여기는 어때? 분단이 돼, 분단. 쪼개진다 이게. 그러면 여기는 고로 기판력 있어 없어? 없겠죠. 기판력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때? 별도로 선고해야 된다. 알겠죠? 선고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선고 분단되고 별도로 선고해야 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어때? 경합범에 해당해 안 해? 경합범 가중. 경합범 가중할 수도 없습니다. 경합범도 아니, 사후적 경합범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선고한다. 그런데 만약에 동종이 아니고 별종이 확정됐다. 별종.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다면 그럼 기판력 있어 없어? 기판력 없겠지. 그러면 여기는 분단돼야 안 돼? 분단 안 되겠지. 고로 어때? 전체를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응? 여기서 이 확정된 사건이 동종이냐 별종이냐. 그래서 약사법 위반이 쭉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1년, 2년, 5년씩 뭐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발각되는 것이 다 발각되지는 않잖아. 그중에 일부 발각되겠지? 그럼 그 일부 발각된 것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 그러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까지는, 그래서 이제 사실심 판결이 떨어지면 그때의 기판력은 여기까지 다 미쳤다. 동종에는 다 미친 거야. 그런데 이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언젠가 그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느냐. 여기는 만약에 기소가 되면 어때? 기판력이 있으니까 면소 판결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재판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분단이 돼. 그럼 이제와 이제는 별개의 범죄야. 그럼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되고 경합범은 아니야. 경합범은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상습 사기에 일죄로 포괄할 수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동종 동그라미 동종이 확정됐다면 사건은 거기다 써 분단 동종 그러면 분단된다. 확정 판결 전후로. 그러면 전에 범한 죄는 기판력이 있으니까 면소. 후에 범한 죄는 기소되면 법원은 유죄 판단한단 말이야. 실체 심판한다. 그 다음 3번.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단, 그 밑에 분단. 그 다음에 언더라인 후에 범한 것은 기판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예, 별도로 기소한다. 근데 4번.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 네모, 별종. 그러면 기판력이 있어 없어? 없어. 분단되니 안 되니? 안 돼.
ES 동종과 별종.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분단이 안 돼. 분단이 안 되고,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이 확정 판결 전에 범한죄냐, 확정 판결 후에 범한죄냐, 그러면 바로 이것은 포괄일죄는 어때? 행위 시점이 언제? 최후의 행위 종료 시점이 행위 시점이야. 그래서 확정 후 범한죄. 확정 후에 범한죄가 된다. 그러면 고로 경합범이 돼야 안 돼?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죄와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이야. 그런데 여기는 어때?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후에 범한 죄가 되지. 그래서 경합범도 아니다. 경합범 가중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후에 범한 죄가 된다. 다음 5번에 단순 사기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 사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공소장 변경해야 되겠죠. 왜? 공소장 변경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할 때, 그지? 그다음 그 밑에 있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가 껴있을 때 별종. 약사법 위반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끼어졌다면 그러면 별종이지. 분리돼 안 돼? 안 돼. 분리 안 돼. 확정 판결 후에 최종의 행위 종료 시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 고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아니야. 거기다 써. 사후적 경합범 X. 확정 전에 범한 죄야 사후적 경합범이 돼.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감금죄가 강간에 흡수되느냐. 감금이 강간에 흡수된 데서 안 된 데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강간이 꼭 어디 방에다 가둬놓고 창고에 가둬놓고만 강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들판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강간이 필연적, 전형적으로 감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어때?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